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조금 색달랐어요?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한 건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 되셔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수업의 질이 달라집니다. 수업의 질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이 믿는 부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이 없으면 수업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제 나름의 그냥 지론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좀 오리엔테이션을 잠깐만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실이 조금 쾌적합니다. 다른 강의실보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강의실로 쓰던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쓰던 곳을 터서 지금 새로 강의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칠판도 아주 짱입니다. 지금 써보니까 아주. 막 다른 데는 막 아주 막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앉으셨는데 책상도 지금 1인용으로 앞에는 1인용으로 되어 있고 뒤만 조금 2인용으로 되어 있던데 다른 곳은 전부 다 2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너무너무 옆자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아무튼 2015년 새 날에 그리고 우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 몰라 이거? 기억시옷. 이제 됐어? 자, 감사. 모든 것들에 감사 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 무슨 말인지 알았지? 왼손으로 하면 기억시옷이 잘 안 돼. 상대방이 보기에 기억시옷 돼. 이거지, 그치? 아무튼 감사한 일입니다. 시작할 수 있어서 제가 매년 1월달 첫 수업 시간에 들려드리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밑에서는 지금 조금 오시면 그쵸? 계속 접수받고 있고 막 책 지금 사고 있고 막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조금 복이 조금 없는 사람들이야. 귀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제가 매년 읽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일주일에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요게 요번 주 첫 주인데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요게 그냥 읽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년 계속해서 읽어가는 건데 이 첫 주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스님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주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현존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현존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현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정신은 과거 혹은 미래, 걱정 혹은 계획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어제 이랬었는데. 내년에 선생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시 합일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안다면 당신은 불과 몇 초도 되지 않아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하루가 된다는 것이죠. 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 과거는 부도수표다. 부도수표. 여러분들 어제 잘하고 싶었는데 벌써 부도 났잖아. 미래는 약속어음이다. 약속어음은 또 부도나, 그쵸? 못 막으면. 현재는 현찰이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같은 말인데 여기도 그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십시오.
이 책 말고 제가 매일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그것도 이게 한 페이지씩 그냥 있는 거 읽어가는. 저는 책을 여러 권을 읽는데 한꺼번에. 많이 읽는 건 아니고, 왜냐면 막 너무 많이 읽으면 막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책에 보면 전부 다 모든 것들, 행복이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행복은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여기 지금에서 행복한 것. 내일 행복하려고 지금 고생하지 말래. 그냥 다 집에 가세요. 내일 행복하려고 지금 고생하지 말래. 그 책에 의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있는 날 전날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졸려 안 돼. 개콘 보고 열심히 빨리 자야 돼. 다큐 3회까지 보면 안 돼. 월요일 날이 힘들어져. 다시 말하면 내일 오늘 정말로 이 시간들이 중요하다면 준비들을 우리가 해와야 돼. 미래도 사실 오늘이 만들어진 거잖아. 오늘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어제 만들어진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말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말을 조금 제가 빨리 줄이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늘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기억식 감사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적에서 나왔던 겁니다. TVN 왜 그 개그맨들 경제하는 거 있잖아. 뭐야 그게 제목이 뭐야? 코미디 빅리그 거기에서 아무튼 모든 데를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을 하면 제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저는 연구실로 이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2층이니까 연구실로 가서 오늘 수업에 대한 제 짧은 감상평을 쓰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라는 것들을 좀 올리고 아무튼 짤막한 글들을 올려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 블로그에 2015년도 2011년부터 쭉 이렇게 와 있는데 2015년도에 1, 2월 달 지금께 이렇게 뚝 보면 금방 뜨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오늘 날짜 1-1 오늘 첫 번째 주 일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제가 글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거기에 가끔가다 공감, 좋아요 하고 알았지? 그 좋아요 안 하면 나 삐진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수업 거기다 오늘 수업 내용을 요만큼 써.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했다고 써놓거든요. 그럼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 란에다 올리세요. 내일 수업한 걸 오늘 거에다 올리지 마라.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어떤 때는 동일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올리고 내가 거기 댓글을 다는데 댓글 다는 걸 보면 금방 아하 이렇게 이해가 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나한테 또 물어볼 텐데 이건 벌써 작년에 재작년에 1, 2월 달 그 날에 가면 벌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밀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비밀 댓글 달면 특히 인강생들 답 제가 달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선생님 무지하게 쪽팔려. 요즘 애들 말로 선생님 진짜 개쪽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면 비밀 댓글을 달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이름 없잖아.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름 없으니까 어차피 닉네임으로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보충해. 모르는 거는 물어보는 게 올바르죠. 그쵸?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하고 바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면 저한테 수시로 물어보십시오. 인강생들도 블로그 수시로 이용하시고. 그리고 수업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 요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것들은 거기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수업 이외의 것, 그래서 2015년 아무거나 올리세요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좀 신상적인 것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비밀 댓글들이 있는데 굳이 비밀 댓글 아니면은 가끔 선생님 책을 꼭 사야 되나요? 뭘 그 비밀 댓글 왜 달아요? 그 뭐가 비밀인데? 아무튼 비밀 댓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건 블로그에 있고요. 제 블로그에 김인식 교육학 치면 금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카페에도 제가 연동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 카페를 이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1, 2월 수업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수업 내용 아마 학원에서 나눠준 거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굳이 학원과 관계없이. 오늘은 9시부터였는데요. 내일부터는 8시 반에 오십시오. 8시 반에요. 선생님 저는요 8시 반까지 죽어도 못 옵니다. 그럼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노세요. 진짜 잘 써져. 이야 짱이야 짱 칠판. 8시 반부터 9시까지 형성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 오시면 형성평가지를 종이 A4 용지 한 장씩 나눠 드릴 거예요. 이 형성평가를 뭐를 하느냐면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건 언제 나누죠? 내일 아침에 나눠주겠지. 그치? 내일 공부한 건?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눠주겠지. 무슨 말이 이해됐죠? 인강생들은 선생님 그럼 인강생들은 어떻게 인강생들은 알아서 나눠드리는 거니까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형성평가를 푸시고 요때 라면 안 되겠구나. 냄새 나니까 김밥 하나 먹으면서 아침을 꼭 드셔야 돼요. 제 수업 시간에 아침 안 먹고 오는 사람들은 사양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침 안 먹으면 졸려요. 정말로 졸립니다. 졸리면 춥고 그쵸? 배고프면 졸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농담 아니고 꼭 좀 그래서 이 시간에 드셔도 돼요. 알겠죠? 김밥 사갖고 와서 드세요. 정말로. 왜냐면 우리들은 지금 모든 정신을 어디에 집중해야 돼? 공부하는 데 지금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노는 것도 뭐 때문에 놀아야 돼? 아이 선생님 무슨 공부하는데 놀아야 아니 놀아야 돼요. 노는 것도 공부하기 위해서 놀아야 돼. 놀기 위해서 놀면 안 돼. 그 얘기 무슨 말이야?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럼 놀아야지. 우리가 무슨 기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퍼펙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루도 안 피곤하고 하루도 주의입증이 흐트러지는 날이 없을 것이며 하루도 졸지 않을 것이며 어떤 누가 와도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마시다 그 말이야. 불가능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하되 그때 어떻게 내가 마크 뭐라고 했어?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너무 힘이 들면 그때는 집에 가서 자야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적 가끔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하루 종일 졸다 오는 날. 미치잖아 그치? 존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땐 그냥 집에 가서 자는 게 더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일 공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공부 좀 지금은 방학이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되니까 형성평가를 할 거니까 오셔서 그리고 요거 형성평가 끝나면 제가 9시에 수업을 하면서 요 답을 불러드린다 그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형성평가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아마 조금씩 그래서 9시에서 한 9시 10분까지는 제가 요 답을 불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강생들은 제 블로그에 여러분들도 미리 보고 싶으면 블로그 올라가면 되는데 뭐 미리 볼 게 있으면 여기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블로그에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수업 한 날 있다고 그랬죠. 그 수업 한 날 밑에다가 답을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거는. 대신에 그 답을 보려면 서로 이웃을 맺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그리고 다음 카페에서는 정혜연이 되셔야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수업을 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시부터 수업을 쭉 해서 13시 30분까지 본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저한테 또 이런 것도 초등학생도 아닌데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대. 선생님 수업은 얼마큼씩 하고 쉬어요? 아 내가 쉬고 싶으면 때 쉬어요. 뭘 그걸 물어봐. 얼마큼 하고 시간에는. 그리고 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4시간에 되겠죠. 1시까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50분 내지 60분 수업을 하고 쉴 거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끝나고는 쉬는 시간 20분 티타임. 행복하겠지 그치? 한 11시쯤 되면 20분 쉴 수 있으니까 더 배고프면 그때 또 후딱 내려가서 옆에 바로 밑에 또 옆에 또 있잖아 햄버거집 가서 갖고 와서 먹어도 되니까 아무튼 커피 한 잔씩도 마시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너무 요즘 애들 말로 빡시게 하면 지쳐요. 지금부터 너무 열심히 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해야 돼? 마라톤 해야 돼요.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이 자리에 꼭 계시길. 축복합니다. 꼭 2월 말까지 이 자리에 계십시오. 이 중에 한 20%는 2월 말쯤 되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유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임용 여러 번 해보니까 올해 10여 년 이상 했는데 보니까 2월 말쯤 돼갖고선 안 보이는 20% 누구냐면 수업을 잘 못 따라와. 그러니까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잘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미안스러워 나한테. 그래서 인강으로 돌리고 집에서 해. 근데 집에서 하나? 또 열심히 자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를 좀 아셨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수업을 할 거니까. 그리고 월요일은 이렇게 되는데 월요일은 본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화요일로 가면 본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막 논술하고 싶어 미치나 봐. 논술거리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런데 논술거리를 하나씩 드릴 건데 되도록이면 이 시간에는 다 줘서요. 다 줘라. 아니면 눈을 감고 귀를 닫든지. 왜냐면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오늘 등록한 사람들은 못 받았고요. 어떤 메시지였냐면은 임용 설명회를 듣고 오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임용 설명 오늘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등록하시고 그래갖고 안 들으신 분들은 제 티치스파에 들어가 김인식 교육학 클릭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공짜니까 알겠지? 공짜 꼭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예를 드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육학 논술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논술을 안 할 때는 교육학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객관식에 교육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육학 논술이에요. 교육학 논술이 저한테도 작년에 계속 제가 연구실에 있었는데 물론 올해도 2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금, 토, 어제 주일까지 연구실에 계속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교수님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어봐 다. 당연하지. 왜 시험이 뭐니까 교육학 논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논술을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잘. 그게 정답이요. 잘 쓰면 되잖아. 그 학부모님하고 같이 오셨어, 엄마하고. 에? 근데 또 제가 그랬어, 잘. 그러니까 엄마도 놀라고 얘도 좀 뻥쩍 쓸 거 아니야. 무슨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어떻게, 논술 어떻게 해야 돼? 잘.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머뭇 거래. 우리는 사실을 논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논술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자, 잘 안 지워지네. 써지긴 잘 써지는데. 자, 경제학 논술과 교육학 논술의 공통점은 뭐죠? 논술이에요. 오케이, 논술. 잘한다 니네. 차이점은 뭐죠? 하나는 교육학이고 하나는 경제학이에요. 자, 그러면 논술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얘기는 쓰는 스킬이에요. 논술은.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스킬이에요. 스킬. 이거는 그냥 조금 배우면 돼요. 이 스킬은 20-30%밖에 안 돼요. 왜? 교육학 논술을 하려면 뭐를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학 갖고 해야 되잖아. 논술 스킬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경제학 논술을 하려면 뭐를 갖고 해야 돼? 경제학. 저는 학자예요. 박사니까. 박사는 뭐 고스톱에서 딴 거 아니야? 알고 있죠? 논문 맨날 써야 되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논술은 이거는 막 눈 감고도 해요. 근데 뭐는 해? 요거는 해요. 요거는. 왜 내가 요거는 하게? 요건 알아. 나 교육학 무지 잘 알아. 교육학 모든 책을 다 꿰고 있어 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왜? 교육학은 다 한 덩어리예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느냐 철학적 접근하느냐 뿐이지 그건 한 덩어리예요. 그걸 다 한 덩어리 큰 산을 보려면 교육학 정화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못해요. 얘는 못해요. 꽝이에요. 왜? 경제학을 내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하실 분들이잖아. 선생님들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경제에 관심이 없어. 제가 예전에 선생님 14년 했는데 선생님 할 때도 신문 보다 보면 경제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넘겨. 관심이 없어. 왜? 경제하고 선생님하고 아무 관심 없어. 왜? 요즘 굉장히 경제 어렵대. 선생님은 관심 없어. 어차피 봉급 주는 걸. 경제 나쁘다고 뭐 봉급 깎나? 아니야, 안 깎아. 물가 좀 올랐대. 아, 그럼 말어. 왜? 소주 3번 먹을 거 2번도 아니야. 2번.8 먹으면 돼. 올라봐야 그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 진짜 관심 없어. 그래서 사기치는 새끼들이 제일 등쳐먹기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정년 퇴임한 사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거 등쳐먹으려고 아주. 농담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경제를 보면. 저는 윤리 선생님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재미없어. 사육감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내가 교육학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교육학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 교육학 내용이 약 7, 80%를 차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어떤 선생님,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선생님 계시더만. 스킬이 7, 80%고 교육학 20, 30%만 알면 된대. 그거 갖고 늘리면 된대. 뭘 늘려. 그래서 올해 개피 받았어. 작년까지 거기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 선배한테. 작년까지 거의 교직 논술이었어요. 근데 이론을 갖고 딱 내니까 아무것도 몰라. 왜? 20, 30% 갖고 이 스킬만 갖고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1월부터 논술 쓰는 반이 있어요. 그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논술 쓰고 싶으면 그쪽 가세요. 단 교육학을 제대로 알아야 그쪽 가세요. 그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 수업 들으면 안 돼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교육학도 모르고 무슨 논술을 한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준 논술 문제만 외워. 그건 논술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대학에서도 논술 내면 다 똑같다는 거? 다 외우니까 그치? 모범답안 가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1, 2월 달에 뭐를 할 거다? 논술을 할 거다? 교육학을 할 거다? 교육학을 할 거다. 3, 4월 달에는 또 교육학. 논술 언제부터? 5, 6월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월 끝날 때쯤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블로그에 2010왕의 기출문제를 올리고 기출문제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공부한 것 좀 한번 이렇게 시험 보고 난 느낌 좀 한번 써보세요. 그래 한 20여 명이 글을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비밀 글도 좀 몇 개 있더라. 그럼 뭘 비밀로 아니라고 참. 몇 개 있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어요. 논술이 2페이지예요. 근데 2페이지를 다 쓸 줄 몰랐어요. 다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의 스킬은 아직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마라톤 하기 위해서는 걷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은 걷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논술하고 싶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서 환불하시고 그거 강의하시는 거 여기에 계십니다. 거기 가서 하세요. 꼭.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 그래서 아무튼 논술 여러분 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씩은 주긴 할 건데 여러분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요거에 대한 피드백도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논술 과제 하나 이렇게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논술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논술은 어떻게 쓰는 거다? 논거를 가지고 쓰는 건데 이런 겁니다. 논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학생에게 체벌을 하면 안 됩니다가 객관식에서 답이었어요. 그럼 논술은 왜 체벌을 하면 안 되고 그러자면 체벌 대신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돼? 알겠어? 머릿속에 요거는 이제 집어넣어. 논술은 안 해도 요건 꼭 집어넣어. 논술은 뭐다? 2가지에 대한 답이다. 왜? 어떻게? 알겠지? 여러분들 교육심리학에서 배운 거 강화를 준다.
강화가 왜 필요한데? 그럼 강화가 필요하다면 교사는 강화가 필요해.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되는데? 써 있잖아.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왜와 어떻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던질 거예요. 하루에 한 두세 개씩을 던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논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논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장에다 쫑얼쫑얼 써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논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책에다 꼭 써놓으세요. 내가 던지면 거기다 왜? 퀘스천 마크. 어떻게? 퀘스천 마크. 알겠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꼭 생각하시고 그게 숙제야. 그게. 그 숙제 검사는 여러분 다 못하지. 막 두서너 명도 아니니까. 그러나 꼭 그 숙제를 꼭 좀 기억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수업하고 나면 집중 케어반 뒤에서 하는데 집중 케어반들은 제가 그 숙제 검사를 할 건데요. 아무튼 인강생들은 집중 케어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좀 그 논술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1, 2월 달은 우리가 기본 개념 정리반이잖아요. 그렇죠? 기본 개념 정리반이고 이제 3, 4월 가면 논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개념을 완성해 가는 반이고 그래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한 번에 다 수업을 하려고 제가 예전에는 아주 굉장히 욕심을 부렸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예전에는 제가 한 번에 수업을 다 하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맨날 보강하는 거예요. 김인식 교육학에 아주 정석이더만 수업은 너무 짱 좋아요. 근데 보강이 너무 많아요. 그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올해는 보강을 굉장히 지양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사실은 집중 케어반도 만들었어요. 왜? 보강할 시간이 없지 않대요. 보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1, 2월 달에 수업한 건 3, 4월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은 3, 4월 수업을 들을 수 없고 3, 4월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은 5, 6월 달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안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1, 2월 달에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다면 3, 4월 달에 강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강화에는 정적 강화도 있고 부적 강화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고 넘어갈 거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를 해야 돼. 나머지를 공부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갈 것이다. 그래서 보강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네, 시계줄에 해놓으십시오. 2월 10날 화요일 날 모의고사 수업 끝나고요. 집중 케어반은 그날은 수업을 못 하고요. 집중 케어 대신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까지 수업한 것 가지고 모의고사 논술을 한번 할 겁니다.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세 등급으로 나눠서 채점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는 뭐 첨삭은 다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 나중에 지금 지금 첨삭하려고 그러면 저를 미치도록 만들지 않으면 첨삭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첨삭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나중 가면 저절로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 갖고 등급을 좀 매길 겁니다. 몇 점 이렇게. 그래서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 5분에게는 3, 4월 때 집중 케어반 무료 수강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세들 오셔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직강으로 들을 거면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채점해서 여러분들한테 채점 결과표를 좀 나눠 드릴 것이다. 아셨죠? 그리고 수강카드 지금 나눠드렸는데 수강카드는 이따 끝날 때까지 지금 내시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왜냐면 오늘 수업 들어보고 그 밑에 나한테 뭐 건의사항 또 생길지도 모르잖아. 말이 너무 빨라요. 글씨가 그지 같아요. 뭐 이런 걸.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강카드. 그 다음에 스터디를 조직을 해야 되는데 저 뒤에 보면 종이가 쭉 붙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면 5명 내지 6명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가지고 스터디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집중 케어반은 따로 왜냐면 그 수업 시간 해야 되니까 그 집중 케어반 저 뒤에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 뒤에 아무데나 써놓으시면 내 이름을 이쁘게 써놓으면 그 밑에 팔로우들이 붙겠지, 그치? 벌떼처럼. 그러니까 예쁘게 써놓으시면 저희 잔뜩 붙여놨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그 티치스파 아이디를 묻는 종이를 아마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인강생들한테 지금 다 넣어드렸을 텐데 뭐냐면은 1장에 보면 우리 책 1장에 보면 논술의 기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있나요? 그 논술의 기술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강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그 인강을 언능 보세요. 언능. 무슨 말인지 알지? 언능 보시도록. 빨리 보면 볼수록 논술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감을 빨리 더 잡을 수 있으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 아마 여러분한테 그걸 나눠드릴 테니까 티스파 아이디를 쓰시면 없는 분들 언능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이디 만들고요. 그래서 아이디만 있으면 다 넣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상반기에 6월 달에 보는 상반기에 시험을 봐야 되는 전문 상담, 사서 혹시 관광, 조리 계시면 수업 끝나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잠깐 좀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자랑하려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그래서 담대히 올 1년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저는 교회 안 되는데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은 꼭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세게 들어. 그 앞에 있는 뒤에 말만 잊어버리면 돼. 뭐 여호수아 신경 쓰지 말고 거기다가 다나리경 이렇게 쓰면 돼. 비슷해. 앞에 것들은 다 비슷해. 모든 신들이 하는 것들은 다 비슷해. 알겠지? 그 신들 중에 제일 믿으면 안 되는 신이 한 분 계세요. 아신교. 나자 믿을 신자. 나를 믿는 종교는 그 교만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지만 또 인간이 가져야 되는 욕구 중에 하나가 진선미 성.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내가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진, 선, 미, 성. 그 성이 종교를 갖는 거야. 인간의 욕구 중에 최고 욕구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어차피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들이니까 너무 곡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이 지났네. 오리엔테이션 지났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